밤이 되면 생각나는 공포라디오 밤을 걷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을 걷는 목소리 여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누워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불을 끄고 눈을 감으려던 참이신 분들도요. 그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들기 직전에 듣기 좋은 종류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면마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은 잠이 들었는데 의식만 깨어 있고 움직이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천장을 보고 있는데 뭔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을 뜨고 싶어도 눈꺼풀이 열리지 않는 그 몇 초. 흔히들 가위에 눌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수면마비가 단순한 수면마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지인에게 들은 것입니다. 본인의 요청으로 이름은 바꿔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안고 있었다고요. 그럼 준이의 시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는 수면마비를 자주 겪는 편이었습니다. 처음 겪었을 때는 16살이었다고 했었어요.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방 안에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무서워서 엉엉 울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수면마비, 가위에 눌렸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패턴이 흐려지거나 피곤함이 쌓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준이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무섭긴 하지만 이게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풀린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준이는 평소와 다른 수면마비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아, 또 왔네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눈을 뜨려고 했는데 역시 열리지 않았고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보통 수면마비가 오면 방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뭔가 문 쪽에 있거나 침대 옆에 서 있거나 그냥 압박감 같은 거라고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날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명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수면마비 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자신이 내는 게 아닌 방 안의 어딘가에서 오는 숨소리. 준이는 그 순간 극도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수면마비는 수십 번 겪었지만 소리가 들린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빨리 끝나야 한다고, 빨리 몸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무언가가 침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 숨소리의 주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 준이는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고 그리고 발끝이라도 까딱까딱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숨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마. 준이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수면마비 때 환각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다고 해요. 꿈속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귀에 닿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고요. 그 뒤로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몸이 풀렸을 때 준이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잠겨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냥 환각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수면마비 때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검색해봤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밤 또 수면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귀 바로 옆에서. 준이는 그날 이후로 혼자 자는 게 무서워졌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면마비가 왔습니다. 매번 숨소리가 들렸고요. 어떤 날은 말을 했고 어떤 날은 그냥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짧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울지. 왜 눈을 뜨려고 해? 준이는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고 그 한마디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있을게. 준이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수면장애 클리닉이었는데 의사는 수면마비가 반복되는 건 스트레스와 수면 패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면마비 중에 청각, 환각은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고도 했고요. 약을 처방받았고 수면 위생 관리를 권유받았습니다. 그 뒤로 수면마비의 빈도는 줄었다고 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준이는 저한테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약을 먹고 수면마비가 거의 사라진 어느 날 밤, 수면마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다가 자연스럽게 깬 것이었는데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바깥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아주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준이는 그 뒤로 저한테 그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더 이상 묻지는 않았었고요. 수면마비는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렘 수면 중에 이 신체마비가 유지되면서 의식이 먼저 깨어나는 것, 또 환각이 동반되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준이가 겪은 것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수면마비가 없어진 뒤에도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다는 것.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도 여기까지입니다. 밤을 걷는 목소리 여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